조조를 사랑하는 조조 여러분들, 조메입니다. 조조 오브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디아블로 이 새끼 왜 이렇게 병신같지? 그렇습니다. 디아블로 이 친구 뭐랄까 말로는 표현 안 되는 뭔가 미묘한 게 있어요. 최종 보스로서 2%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다르게 말하면 기존 조조 시리즈에 나왔던 최종 보스와는 다르게 임팩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분명 능력도 사기고 비주얼도 멋있고 푸고를 제외한 주인공 일행 6명 중 3명을 리타이어 시켰지만 이상하게 별로 안 셀 것 같고 뭔가 약해 보이죠? 응, 아니야. 뭐 저만 그런 거라면 죄송합니다. 암튼 이번 영상에서는 어째서 디아블로가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적은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초메떼? 디아블로 조조의 기묘한 몸 오브 황금의 바람의 최종 보스이자 주인공팀의 일원인 트리시의 친부이며 오브의 주 무대인 이탈리아 마피아의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악마일지도 모른다 라는 주장을 하는 개듣보 유튜버가 있긴 하지만 그건 그 새끼 뇌피셜이니 접어두죠. 암튼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데도 불구하고 디아블로의 임팩트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등장 이후 전개의 문제점. 최종 보스가 이야기 초반부터 등장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야기가 최종까지 가는데 지루해질 수 있는 스토리 중간중간에 등장해서 긴장감을 줄 수 있죠. 예시로 조조 4부 키라 요시카게가 있죠. 단점이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자주 등장함으로써 최종 보스가 가지는 신비감과 카리스마가 죽을 수도 있죠. 반대로 최종 보스가 마지막에 등장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최종 보스의 신비감과 카리스마가 깨지지 않아 끝까지 최종 보스에게 흥미가 사라지지 않게 되죠. 예시로 조조 3부의 디오가 있죠. 단점이라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스토리 중간에 지루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부에서 홀리를 구하기 위해 디오를 잡으러 이집트에 간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잘 통했던 거죠. 만약 4부처럼 목표가 자주 바뀌고 옴니버스식 일사물이었다면 스토리가 중간에 크게 지루해졌을 겁니다. 5부에서는 이와 반대의 전개가 이루어지죠. 암살팀 에피소드 이후 트리시로 인해 디아블로와 부차라티는 크게 충돌하죠. 이때부터 호위팀은 디아블로를 이기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디아블로는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때 아주 현명한 연출을 합니다. 바로 디아블로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얼굴을 포함한 신체 대부분을 까맣게 칠하거나 스탠드 킹 크림슨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디아블로에 대한 신비감과 카리스마는 반감되지 않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디아블로가 등장할 때마다 긴장감을 주게 되죠. 하지만 이 연출은 이후 레퀴엠의 등장으로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디아블로가 본격적으로 얼굴과 정체를 밝혀내고 포르나 레프와 싸우게 되죠. 허나 이때부터 레퀴엠에 관한 떡밥이 풀리면서 이야기의 중심은 디아블로가 아닌 레퀴엠에 집중하게 되죠. 결국 레퀴엠에 관한 신비감을 주려고 카리스마 넘치던 최종 보스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되죠. 아니 최종 보스가 얼굴 처음 내밀고 주인공 조력자를 쓰러뜨리는데 대사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받아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후 전개는 디아블로에게 더더욱 비참해집니다. 실체의 능력으로 인해 주인공 일행은 서로 영혼이 바뀌게 되죠. 이 능력으로 인한 영향은 디아블로 역시 받죠. 결국 디아블로의 몸에 부차라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딸마저 죽이려던 비정하고 무섭던 최종 보스가 모습을 드러낸 지 1화 만에 정의롭게 싸우는 아군이 된 겁니다. 모습을 부차라티한테 뺏기고도 더 문제인 것은 디아블로 자체의 카리스마마저 호위팀과의 화살 쟁탈전에서 죽어버립니다. 두려워야 할 최종 보스가 주인공에게 화살을 안 뺏기려고 애쓰고 있으니 카리스마는 절로 감소될 수밖에 없죠. 최종 보스의 모습이 밝혀지면 신비감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걸 능가하는 카리스마로 위험을 유지해야 하지만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때보다 더 카리스마가 없으니 모습을 드러낸 디아블로의 이미지는 옅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성장과 결전의 문제점. 기존 조조에서는 최종 보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한 단계 성장해서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죠.
즉 주인공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역도 성장하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를 극복해서 성장하는 악역은 가장 큰 힘이 있죠. 이야기를 보는 독자의 입장에서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에게 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선역, 악역 할 것 없이 큰 매력인 거죠. 하지만 디아블로는 조조 세계관에 처음으로 위기도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능력도 각성하지 못하는 최종 보스가 됩니다.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디아블로에게 몰입할 계기가 부족해집니다. 이후 주인공과의 결전에서도 디아블로의 취급은 더더욱 안 좋아지죠. 조르노가 부차라티의 도움으로 화살을 손에 넣자 조르노의 고릭은 고릭대로 각성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한 최종 보스가 각성한 주인공에게 맞이하는 최후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죠. 디아블로는 역대 보스 최초로 주인공에게 상처 하나 내지 못하고 리타이어 되어버립니다. 다른 소년 만화에서도 보기 드문 전개입니다. 주인공에게 상처 하나 못 내는 최종 보스라니. 최소한 레퀴엠 각성이 디아블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조르노 또한 레퀴엠 각성을 이룸으로써 둘이 싸움이 될 만한 전개가 나오거나 디아블로에게 위기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었었다면 조르노 각성 이전에 디아블로와 조르노가 충분한 전투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디아블로는 성장도 하지 못하고 주인공에게 유효타 한번 못 때리는 한마디로 약해 보이는 캐릭터, 매력없는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이 약해 보이는 캐릭터를 상대로 손쉽게 이겨버리는 주인공 역시 역대 조조, 아니 앞으로의 모든 조조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다른 이미지 강한 조조에 비해 인상 깊지 않은 이유일까요? 네, 지금까지 디아블로가 임팩트가 적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디아블로의 임팩트가 아니라 조조 오브, 마지막에 아쉬운 이유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분석과 의견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일 뿐 디아블로가 최애캐신 분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유감을 표합니다. 저 또한 조조를 사랑하고 조조에 나오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조조로서 디아블로라는 캐릭터에 대해 아쉬움이 남기에 이런 영상을 만든 거지 디아블로가 매력없는 캐릭터라고 욕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조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